10월 5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XRP 어베저스님의 트위터인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문장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불장이, 불런이 다가오고 있으며 XRP가 이를 주도할 것입니다. 대다수는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놓칠 것입니다. 몇 년 동안 보유자가 되었다가 좌절감 때문에 매도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암호화폐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용감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돈을 10배로 늘릴 준비를 하세요. 우리는 10배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100배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5만 원, 10만 원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인생을 끝낼 수 있는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티켓이 우리가 끊고 있는 바로 그 티켓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에그라 크립탐님의 트위터를 참조해서 패턴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그림 한 장이 정말 한눈에 패턴이 보이네요. 여러분들도 정말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2013년도에서 19년, 6년 동안이죠. 2017년도에 엄청난 폭발이 터집니다. 엄청난 대형 폭발이 터지게 되죠. 에너지가 응축되었다가 그 뒤 2017년도부터 2023년도 6년간 에너지가 응축되었죠. 자, 폭발이 나오게 되면 27달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한눈에 보이죠? 이 에너지의 패턴 응축돼서 17년도에 빵 하고 터졌다. 제대로. 그 다음 다시 한번 에너지가 응축돼서 터질 수 있는 구간대에 와 있다. 아랫방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으나 결국 윗방향은 정해져 있다. 이 말을 제가 오전 방송에서 하루에 2번씩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가상자산, 스위프트 2002.0, 코인 시장, 블록체인, 4차 산업혁명, 스위프트 2.0, 분산 원장, 0과 1의 세상, 종이화폐가 끝나고 디지털의 세상, 디지털 돈의 세상을 구현해 나기 위해선 XRP, 리플렛이 펼쳐져야 됩니다. 그래야 24시간, 일주일, 365일 쉬지 않고 소프트웨어가 가동되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뭘까요? 우리는 그 문명의 대장에 투자했기 때문에 이 마라톤의 목적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출발도 누구나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이 이 완주를 하시기를 1% 안에 들어가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보신 김에 패턴 한 장 더 보고 가시죠. 일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2017년도에 엄청난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를 이었죠. 지금 또한 에너지가 응축되었습니다.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가 만나는 이 지점. 여기서 에너지가 터지게 되면 한번 대형 폭발이 있을 수 있다. 15달러, 40달러 부근. 그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박스권을 형성한 다음에 다시 한번 폭발. 그때는 300달러이다. 지금은 0.5달러, 600원, 700원, 800원. 요 근방이겠죠? 1000원, 2000원. 이거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 계좌 잔고가 왔다 가는 걸 보고 내 마음이 흔들거릴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의 눈높이는 어디가 있다? 시장 규모가 최소한 1200배 이상 성장한다. 그러면 얘의 값어치는 어디에 가 있을까요? 300달러일까요? 아니면 그 아래일까요? 그 위일까요? 저는 목표 가격이 없습니다. 다음 문명의 돈의 대장이 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총재 CBDC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CBDC 추진 정책에 지지를 표했다. 디지털 페소가 빠르면 2024년 아르헨티나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2024년 디지털 통화의 특징은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추적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주 정부가 세금을 징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제 짱박지를 못하겠죠. 세금을 징수하는데 추적이 가능하다. 통제의 세상이다. 블록체인의 세상이다. 자, 앞서서 현 경제부 장관 세르지오 마사, 이분이 아르헨티나의 대통령 후보라고 하십니다. 아르헨티나의
초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CBDC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자,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죠? 현재 이 모습은요,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의 모습입니다. CBDC를 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명분이 나오겠지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결책. 전 세계 지금도 정부 부채, 전 세계 세계 부채가 지금도 초단위로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실제 화면이죠?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G20, 전 세계 GDP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국가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부채가 늘어나가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 자, 그리고 일본의 기준금리는 현재 0.10입니다. 마이너스. 제가 오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기준금리 마이너스 0.10은요. 금리 체계를 보면 기준금리, 중앙은행이 정하죠. 얘는 다시 한번 콜금리, 하루짜리 콜금리, 은행끼리, 그 다음 CD와 CP 금리라고 합니다. 이거는 3개월물, 91일물입니다. 자, 그 다음 1년채 통환채 금리, 통화 안정증권이라고 하죠. 한국은행에서 발행합니다. 그 다음 3년채 국채 회사채 금리입니다. 여기가 국채 회사채. 그리고 얘는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대출금리, 시장금리로 이어지게 되죠. 이 시장금리는 다시 한번 기준금리와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 기준금리가 0.10이라는 거는요. 여기 상업은행, 여기가 중앙은행이죠. 한국은행, 미국 연중, 중국 인민은행, 일본 중앙은행, 니킨, 유럽 중앙은행 ECB. 이들이 여기서 기준금리를 정하면 여기서부터 상업은행들에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가계와 기업. 이 상업은행들이 여기에 돈을 맡길 때 0.10 수수료, 이제 수수료를 맡기고 돈을 내라는 속입니다. 그러면 부작용이 상당히 많겠지요. 그래서 통화정책은 이미 다 했습니다. 다음번 CBDC의 세상은 뭐죠? 실제 시장금리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버린다. 이 가계와 기업들에게 붙이는 대출금리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그 즉시 얘네들은 소비가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화정책과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치, 정부 부채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책, 통화 시스템의 한계. 자, 잠깐만 좀 보고 갈까요? 달러의 역대 그림입니다. 달러가 끝나간다, 수명이. 종이 앞에 수명이 끝났다. 자, 그리고 미국의 장기 기준금리 화면입니다. 미국의 장기 기준금리가 이제 통화 수명이 끝나가죠. 제로금리까지 갔다는 건요. 금리가 끝났다는 것을 금리를 이용한 대출을 이용한 부채를 끌어와서 자신의 소득, 자신의 자산을 담보로 해서 부채를 끌어와서 그 부채가 1년짜리, 2년짜리, 10년짜리, 30년짜리, 심지어 담보대출 받을 때는 30년 만기 그 이상도 받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종식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의 페드의 대차대조포 밸런스 시트입니다. 이것도 이 한 장으로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연준의 자산인데요. 연준의 대차대조표의 자산. 이 자산은요. 2008년도에 요만큼밖에 없었어요. 그쵸? 이 M으로 보이죠? 요 밑에 있었어요. 그쵸? 1조 달러도 안 됐다는 거죠. 1조 달러도 안 돼 보입니다. 이 중앙 아래에 있으니까. 근데 이게 9조 달러에 육박했었거든요. 8.8조 달러, 8M. 근데 2008년도 이후에 연준의 자산이 이만큼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종이돈에 달러를 찍어서 시중에 있는 미국 국채 채권과 그리고 MBS라고 하는 주택 모기지 저당 증권을 미친 듯이 매입하였다는 겁니다. 종이를 뿌려서, 종이를 찍어서. 그래서 그 다음 통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MBS는요, 주택 모기지 저당 증권이라 그래서 파생 상품입니다. 달러의 수명이 다했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번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XRP의 6년간의 차트, 그리고 오늘 방송을 시작하면서 가장 큰 불런, 불장이 다가오고 있으며 XRP가 이를 주도할 것입니다. 대다수는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놓칠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뀔 수 있는 가문의 영광으로 기록될 수 있는 다음 문명, 다음 투자의 전설적인 투자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그 문명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미리 선점하고 있다. 블랙록은 조용히 매집을 하고 있다. JP모건도 조용히 매집을 하고 있다. 선수들은 조용히 이 시장에 선점에 들어와 있다. 우리는 조용히 매집하면 됩니다. 100명 중에 1명이다. 1000명 중에 1명이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달러와 아르헨티나 페소와 가치를 비교한 환율입니다. 자, 1개월물을 보게 되면 변동이 그냥 크지 않아요. 3개월부터 계속해서 변동이 크죠? 이게 상승 기울기라는 거는요. 원달러 환율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르헨티나 페소화가 완전히 박살나는 것을 의미해요. 달러 대비해서. 그러나 아까 달러도 말씀을 드렸죠? 큰 그림에서 얘가 완전히 부셔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준의 밸런스 시트. 좀 전에 보셨죠? 연준의 밸런스 시트 또한 종이화폐가 끝나감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통화국의 더 통화 가치가 더 박살나 있죠. 1년을 봐도 박살나 있고요. 3년치를 봐도 완전히 박살나 있고요. 5년치를 봐도 더 박살났고 10년치를 봐도 거의 끝났습니다. 그럼 얘네는 필연적으로 CBDC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구경제, 구화폐 시스템, 수명에 대한 시스템을 새 걸로 갈아치워야 되겠지요. 우리는 그 문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자, 수년간 30억 달러 법정화폐, 암호화폐 결제 규모를 구축하였다. 비자, 마스터, 유니온페이, 그리고 페이팔, 전 세계 구글페이, 애플페이, 네이버페이, 위챗페이, 알리페이 그 페이망을 일통하는 게 리플 페이먼츠이다. 스위프트 2.0망이다. 일명 BIS 국경판 상호 확장 BIS 국경 간 결제 상호 운영성 확장판 태스크포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거기에 리플이 항상 포진하고 있더라. 전 세계 기득권의 업체와 홍콩 CBDC 플랫폼 업체에 리플이 핀테크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더라. BIS와 항상 프로젝트에는 IMF와 세계경제포럼과 늘 리플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체 불가능한 섹터에 있기 때문입니다. 얘가 없으면 4차 산업을 구현할 수가 없다. 실시간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의 은행 구조는 월요일날 아침 9시에 열어서 금요일날 오후 3시 반이면 문을 닫죠? 평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스템을 365일 실시간 계속해서 돌려버리는 거죠. 소프트웨어가 말입니다. 비자는 최근 수년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원화 약 4조 545억 원에 달하는 결제 규모를 구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 혁신 디자인 책임자는 비자가 수년간 법정화폐와 암호화폐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 은행들이 수조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거래를 하고 있지만 기존 방법은 거래가 불가능한 단절한 시간이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다. 기존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시간, 문을 닫잖아요. 그쵸? 페드와이어, 문을 닫습니다. 지금의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문을 닫고 나서부터 3시 반부터 또 지들끼리 업무를 하죠. 모자란 돈이 있으면 옆에 은행에 전화를 해서 야, 이만큼 모자라니까 돈을 좀 빌려줘. 그게 좀 전에 언급을 드렸던 하루짜리 콜금리입니다. 그 시스템이 이제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한국은행의 CBDC 토큰화 BIS와 함께 전세계 금융 시스템의 중심에 있는 또 예금 토큰화 이 부분을 진행해 온다. 이미 진행해 왔죠. BIS와 전세계 기득권이 진행해 왔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피델리티라는 곳을 통해서 자체망, 내부망에 대한 이야기도 그들은 준비해 왔다. 세계 2위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USDC 발행사 서클과 함께 진행한 파일럿을 언급하면서 기존보다 저렴하고 빠르게 24시간 연중 무휴 거래가 가능해졌다. 서클, 코인베이스, 리플 다 뿌리가 같은 그들입니다. 디지털 커런시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이 문화의 중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가슴 떨리면서 그리고 이 가슴 떨리는 마음을 가격에 집중하지 마시고 가치에 집중하시면서 큰 꿈을 그려가면서 큰 목표를 가지고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많은 장애물이 앞으로 우리 앞에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허들을 평상시와 똑같은 마음으로 당연한 마음으로 그 파도가 올 때마다 잘 이겨내면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